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스타벅스 이야기인데 스타벅스가 사실 CEO 교체하고 CEO 이제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브라이언 니콜 CEO 데려오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급등했지만 뭔가 그 뒤로는 현재 조금 잠잠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뭔가 이제 CEO 교체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고 기업이 변화하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어쩌면 이것도 변화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이 헬로키티랑 손을 잡았습니다. 헬로키티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물론 약간 아쉬운 점은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요걸 진행하지 않는다 하고요. 일단 헬로키티가 50주년 맞이하면서 뭐 국내에서도 정말 많이 이제 뭐 팝업 스토어 열고 뭐 그냥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50주년 맞이 스타벅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텀블러하고 액세서리 그리고 헬로키티 테마 음료 두 종 출시한다고 합니다. 근데 정말 아쉬운 건 이게 미국에서 출시해도 미국에도 요새 산리오 인기가 정말 어마무시하죠. 특히 헬로키티 50주년 맞이해서 이게 이제 뭐 일본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넘어가지고 저희 막 북미 시장 뭐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시아 태평양 13개 시장에서 출시 예정이다. 9월 10일 당장 이제 내일부터 출시 예정인데 아쉽게 대한민국에서는 9월 10일이 아니라 다음 주쯤에 9월 한 17일, 18일 그때부터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아마 추석 마지막 날쯤부터 한국에서는 이게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국가 하면은 호주, 브루나이, 뭐 캄보디아, 인도, 인도네시아 여러 국가 있는데 한국이 포함돼 있다. 그래서 국내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추석 마지막 날쯤에 아마 이거 판매 시작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진짜 계속 아쉬운 거는 이 많은 국가들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 포함됐는데 중국도 이게 중국도 포함했으면 정말 잘 됐을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도 요 산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중국도 포함했으면 잘 됐을 것 같은데 중국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요 인기를 아직 제대로 파악 못 했는지 미국 스타벅스에서 요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산리오 신드롬이 거의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인기를 만약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정말 잘 된다 이거를 체감한다면 분명히 브라이언 니콜 CEO는 그 이전 CEO보다 확실히 빠릿빠릿한 사람이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 콜라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요런 거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조금 볼 수 있는 게 스타벅스의 게임 체인저 이 CEO 교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헬로키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례가 존재합니다, 이미. 맥도날드가 이 헬로키티하고 콜라보해서 조금 잘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도 결국 헬로키티하고 콜라보하고 뭔가 산리오 다른 캐릭터들과도 협업 더 많이 한다면은 조금 긍정적인 효과 보지 않을까 그런 이 조금 예감 들고 있는데 이 가격을 상당히 사악하게 팔죠. 이 키티 뭔가 요런 거 산리오만 들어가면 가격 다 어마무시하게 파는데 일단 국내 출시 예정의 가격은 뭐 요런 컵, 텀블러 막 45,000원, 5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이게 결국 미국 현지에서 콜라보레이션 시작하냐 안 하냐가 앞으로 지켜볼 관전 포인트 아닌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국 헬로키티 이게 뭐길래 이렇게 스타벅스랑 뭐 콜라보하면은 잘 될 수 있냐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헬로키티 하면은 50주년 맞았으니까 이 헬로키티 정말 오래된 나이죠. 그래서 언제적 헬로키티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즘 뭐 알파 세대를 비롯해서 Z세대 그리고 또 밀레니얼 세대까지도 이 헬로키티에 완전 열광하고 있습니다. 구글 트렌드로 보아도 전 세계적으로 헬로키티에 대한 관심도는 이렇게 폭증하고 있고 사실상 이 디즈니를 파괴하는 기업은 뭐 넷플릭스도 있지만 산리오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. 원래 월트 디즈니 하면은 할머니, 엄마, 딸 3대가 다 같이 즐겨보는 디즈니 공주님 캐릭터,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지 요즘 딸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안 보더라고요. 디즈니 캐릭터는 정말 관심도 없고 오로지 산리오의 뭐그 마이 멜로디, 시나모롤, 헬로키티 이런 것만 좋아하는 알파 세대 따님들 이런 행보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디즈니하고 산리오의 이 달라진 위상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디즈니 스토어 원래 국내에는 없다 보니까 디즈니 스토어 좀 만나려면은 어디 저희 동남아 가던가 일본이나 중국 가야 디즈니 스토어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작년부터는 그 현대백화점 위주로 디즈니 스토어가 조금 경기도권에서는 많이 생기고 있죠. 더현대 서울에도 있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종종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근데 갈 때마다 오픈 초기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. 반면에 여기 뭐 산리오 팝업한다고 맨날 뭐 신세계 백화점이니 롯데 백화점이니 그런 데서 막 신세계 팝업하면은 정말 줄이 뭐 말도 안 되고 뭐 웨이팅을 하면 막 5시간, 6시간 대기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이 유동인구가 없는 디즈니 스토어와 막 5시간, 6시간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산리오 이런 팝업 스토어 조금 두 이런 그 브랜드 기업 차이에서 이 위상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고요.
그리고 길거리에 보아도 뭐 이런 백구라고 하죠. 그 가방 꾸미기. 뭐 젊은 세대, 뭐 밀레니얼도 하긴 하지만 뭐 Z세대나 알파 세대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뭐 백구, 키링, 핸드폰 케이스만 봐도 확실히 최근에는 뭐 이런 미키마우스, 미니마우스, 뭔가 마블 그런 건 거의 없고 웬만해서는 다 산리오 친구들입니다. 이 파멸적 위상을 체감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게 확실히 스타벅스랑 뭔가 협업하면은 잘 될 수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 보이콧 이후에 결국 맥도날드랑 스타벅스 두 기업이 같이 글로벌 보이콧을 당했습니다. 이 중동 사태 당시에 맥도날드에서는 이제 그 맥도날드 이스라엘 거기 마스터 프랜차이즈에서 군인들 무상으로 이제 급식 줬다 해서 보이콧 당했고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노조들이 우리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그런 거 올렸더니 스타벅스 본사 측에서 그런 거 왜 올리냐 소송하겠다 막 억압하고 해서 둘 다 이 제노사이드 기업이다 하면서 이 보이콧을 당했는데 근데 이 약간 맥도날드가 CEO 교체 외에도 맥도날드는 CEO 교체 안 했는데도 주가가 스타벅스보다 빠르게 좀 반등세 보인 데에는 이 산리오와 협업 효과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 산리오 요거랑 콜라보한 해피밀을 출시하고 뭐 컬렉터스 에디션 뭐 그런 거 출시하면서 컬렉터스 밀이죠. 그 출시하면서 뭔가 확실히 이제 조금 젊은 세대 고객들 이 보이콧하면서 등 돌렸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 맥도날드에서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스타벅스도 분명히 뭐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단 하지만 미국에서도 산리오랑 손 잡으면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맥도날드 부활 사례 이전에도 몇 번 다뤘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헬로키티 요 콜렉터스 컵 그리고 유이왕 산리오 요 콜라보레이션한 해피밀 이런 거 출시하면서 뭐 캐릭터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기업으로 변신했다. 그리고 맥도날드 해피밀이라는 그런 메뉴가 애초에 존재했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잘 활용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. 볼 수 있겠고 결국에 이런 게 Z세대 확실히 최근 주식 시장에서는 뭐 Z세대가 선호해야 된다. 그거 아니면 주가 소비재 기업들 잘 못 오르는데 맥도날드는 조금 요런 거를 잘 알고 Z세대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맥도날드 뭐 산리오 외에도 요런 뭐 주술회전 요런 뭐 최근 인기 있는 그런 만화죠. 어떻게 보면 만약에 맥도날드가 뭐 옛날 만화인 드래곤볼이랑 콜라보했다. 그러면은 이좀 평가 못 받았을 것 같은데. 근데 주술회전 요런 게 요새 뭐 젊은 세대한테 인기 많죠. 뭐 요런 거랑 이제 콜라보한다 하니까 맥도날드랑 기업이 조금 많이 변모하고 있다. 이런 거 볼 수 있어서 스타벅스도 요렇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맥도날드 사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맥도날드 컬렉터스 에디션 컵, 뭐 헬로키티 있는 거나 그리고 산리오 유이왕 해피밀 인형들 요런 거 정말 비싼 가격에 이베이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최근엔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까 이베이에서 중고거래 가격 좀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극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결국에 스타벅스도 만약에 콜라보 이렇게 하면은 뭐 리셀가 붙어서 중고거래 될 수 있으니까 스타벅스 앞으로 행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 그래서 이 산리오하고 콜라보하는 게 왜 파멸적인가 요런 게 산리오 사례에서 좀 볼 수 있는데 산리오가 국내에서 콜라보레이션 행사 정말 많이 하죠. 이 세븐일레븐이랑 그 국내 K리그 인기 워낙 최근에 많아지니까 K리그랑 콜라보레이션 한 것도 이 롯데 여기 잠실 거기 롯데타워 앞에서 콜라보레이션 하고 했는데 롯데백화점에서 지난 7월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역대 모든 팝업 스토어 중에 요 산리오 세븐일레븐 콜라보레이션 행사가 하루 기준 매출 1위 찍었다. 기존 1위가 포켓몬 팝업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넘었다 할 정도로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파멸적인 인기를 계속 자랑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인기 비결이 뭐 캐릭터 IP 통해서 협업도 많이 하고 팝업 스토어 많이 열고 하니까 다양한 고객들 취향 만족시키고 있고 또 약간 디즈니랑 다르게 스토리텔링 자체가 없습니다. 뭔가 디즈니는 디즈니에서 직접 자기 회사에서 뭔가 이 캐릭터들의 정체성을 주고 막 이미지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산리오는 약간 소프트웨어로 치면 오픈 소스입니다. 그냥 자기들 이 캐릭터들 다 풀어가지고 협업시키고 그냥 너희 맘대로 해석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디즈니는 여전히 뭔가 저작권 그런 것도 엄청 깐깐하고 폐쇄적으로 약간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으로도 볼 수 있어서 약간 이런 오픈 소스 전략과 좀 폐쇄적 전략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결국 이런 레트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다 불고 있다 보니까 헬로키티도 50세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레트로 중에 레트로죠. 이런 옛날 그런 캐릭터가 인기를 다시 끌고 있는 시대입니다. 그래서 결국 스타벅스가 왜 이런 캐릭터 마케팅에 열을 올리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은데 이 캐릭터 마케팅 이런 게 왜 잘 되냐 이 어른이라고 합니다. 어른아이, 뭐 어른이 그리고 키덜트라고 하죠. 키즈하고 어덜트 합쳐서 키덜트 이런 문화 때문에 최근에 뭐 국내나 국내외로 가챠 열풍이 막 불고 있는데 지난 주말간 뉴스 보니까 여기 용산 아이파크몰에도
여기 뭐 MZ 세대 겨냥의 캡슐 토이 전용 공간 가차파크 오픈했다. 뭐 국내 최대 규모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.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미디어에 좀 익숙하고 뭐 인터넷이랑 SNS, 뭐 유튜브 태어났을 때부터 즐기던 세대가 결국 이제 성인이 되면서 어렸을 때는 내가 이거 뭔가 소비하고 싶어도 막 문화상품권 5천 원짜리 긁어서 그 이제 뭐 게임에 막 사고 했지만 그 당시 엄마한테 혼나가며 돈이 없던 애들이 이제 나이 크면서 이제 돈도 벌고 해서 이 좋아했던 캐릭터 그런 거에 막 소비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가챠 같은 것도 인기가 많은 거는 뭔가 소확행 그리고 뭐 경험 소비 트렌드 그리고 이런 뭔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하나 꼭 건진다 돈만 떼면은 요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결국에 이 산리오나 뭐 헬로키티 요런 거 결국 뭐 알파 세대, Z 세대에서 약간 여성들, 딸내미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또 이 가챠 뭐 산리오에 열광하는 Z세대, 알파 세대 딸들이 있다면은 아들들은 요 포켓몬 가오레라는 게임 아나 모르겠습니다. 이런 거 어디 백화점이나 동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종종 있는데 저희가 사는 대전에는 이 대전 신세계백화점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이 포켓몬 가오레. 여기 앞에 가면은 항상 줄이 정말 길고 무슨 낚시 의자 같은 거에 앉아서 다들 대기하고 있고요. 그 아들들이 여기 정말 막 하고 싶어서 하니까 부모님이 대신 앉아서 줄 기다려주고 합니다. 결국 이들이 어른이 된다면은 뭐 이제 요 아들들이 이 알파 세대 아들내미들이 나중에 다 포켓몬 결국에 나이 들어서 포켓몬의 뭐 캐릭터 소비하고 하는 거죠. 결국에는 이런 게 왜 이렇게 마케팅을 잘, 캐릭터 마케팅 잘 활용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.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스타벅스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스타벅스가 결국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헬로키티랑 콜라보를 한다. 정말 고무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뭐 중국이랑 미국에서도 산리오랑 콜라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쩌면 이게 조금 스타벅스도 뭔가 맥도날드가 주가 최근에 강한 것처럼 좀 부활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. 실제로 맥도날드도 뭐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역대 최저 뭐 팬데믹 이후로 가장 최악의 실적 발표했지만 그 뒤로 뭐 컬렉터스 밀 그리고 산리오 콜라보레이션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소비자들 다시 유인하고 있다. 그런 데이터들 많이 나오며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뭔가 맥도날드 뭐 인스타그램에 그런 댓글들 맥도날드 게시글 보면은 이 산리오하고 협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댓글에 맥도날드는 제노사이드를 지지하는 기업이다. 인종학살에 왜 지지하냐? 그런 게 정말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졌습니다. 아무래도 귀여움 앞에서는 뭔가 그 욕설 그런 거는 다 없어지는 게 전 세계 만국 공통이다.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국 이 흥행 보증 수표를 보이고 있는 산리오 뭐 결국 이런 최근 뭐 산리오 그리고 가차 운영하는 다카라토미 일본의 이런 거 일본 기업인데 근데 미국에 그 또 반면 교사할 기업들이 있죠. 마텔, 월트 디즈니가 있는데 어떤 캐릭터하고 협업해야 그때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기업이 어떤 캐릭터랑 협업할 때 주목해야 좋은지 그런 걸 이 올해 YTD 수익률이 알려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결국 뭐 산리오 99% 올랐고 다카라토미 요 가차 갖고 있고 포켓몬 가오레 갖고 있는 이런 기업 59% 올랐는데 뭐 바비 갖고 있는 요 마텔은 마이너스 그리고 월트 디즈니도 마이너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비하고 디즈니 캐릭터들 요런 데랑 협업하면은 이좀 감이 좀 죽었다 그런 기업이다 볼 수 있는데 크리스피 크림 도넛처럼 근데 이렇게 뭐 잘 나가는 산리오랑 협업한다 맥도날드처럼 뭐 스타벅스가 산리오랑 협업하려 한다 이런 거는 확실히 주목해 볼 요소 아닌가 이렇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